인스타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온몸으로 힘을 쓰면서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공소리 둔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둔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공소리 들릴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원거리에서 애가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 선이 안전거리예요. 도주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특정 상황에 있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경직되어 있지만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정도가 임계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칭찬해 주는 것. 들리자마자 동시에 칭찬이에요. 탕 하는 동시에 옳지 하고 트릿 주시면 돼요. 트릿 반응이 없으면 줄 잡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아이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도주거리 확보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역조건을 형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뎌요, 사실은. 호감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기초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나중에 네가 느끼는 혐오적인 다양한 자극들을 내가 소개시켜 줄 때 이와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했던 경험을 이 아이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엄마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 나도 할 줄 알았었지. 다만 그 목적물만 바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초과정을 했던 아이가 둔감화하는 것과 기초과정이 없이 둔감화하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 없이 아이에게 역조건을 형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한계치를 정확하게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초과정을 했다면 한계치를 우리가 빠르게 좁힐 수가 있지만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딜 겁니다. 그 더딘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안전거리 확보 충분히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공소리가 들렸을 때 기겁을 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가 전부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공소리 때문에 이미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공소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혐오 자극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강하게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축구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공만 해결하면 될 거다라고 보호자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축구공은 말 그대로 최고 난이도일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우선 이길 수 있는 자극들을 단계별로 찾아서 가장 이기기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겨내는 경험을 누적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조금 형성할 수 있게끔 단계적인 강화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겨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조금 더 용기 내서 2단계도 또 이겨내고 3단계도 4단계도 이겨내는 경험의 누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 최고 난이도인 축구공까지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교육이 참 사실은 되게 쉬운데 안 해본 것들이라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다들 성공하십니다. 호감교육 실패하신 분이 거의 없죠. 사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 무조건 되거든요. 교육은 어렵지 않아요. 호감교육은 되게 순리적인 교육이다. 이치에 맞는 교육이다. 그리고 당연한 교육이다. 알고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메시지가 교육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아 헤매세요. 근데 방법만 찾아 헤매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방법만 찾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점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서 눈이 뜨이는 게 신기했어요. 신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신기해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연하게 그냥 보여야만 하는 건데 당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들이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올바로 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강아지들은 또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아요. 걔네들도 그냥 그런 동물일 뿐인 거고. 근데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게 이제 카밍 시그널, 강아지들의 몸짓, 언어, 뭐 신호, 뭐 이런 개념의 카밍 시그널 있죠. 강아지들에게 그런 몸짓 신호가 있다라는 정보가 퍼지면서 강아지들이 뭐 왼쪽부터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감정이고 이런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하품을 하면 이렇다, 그래서 하품을 따라해본다,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강아지들의 눈빛 하나, 움직임 하나 이런 것들에 메시지를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사실 메시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를 너무 많이 담아 놓고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보들인데도 내 아이도 그럴지도 몰라라는 염려 때문에 과하게 응용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많이 초래되고 있죠.